방간이란 무엇일까? 방간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방패간지의 줄말입니다. 손목에 비해서 큰 오버사이즈 핏의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마치 방패 같다 해서 놀리는 말인데, 방간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크게 3단계의 빡침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검색해보고 난 후에 시간차 빡침, 커뮤니티에 이 시계 방간이냐고 물어봐서 들을 때의 팩트로 껴맞는 빡침, 묻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방간 소리 들었을 때의 묻지마 선빵 맞는 빡침, 세 경우 모두가 기분이 나쁘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옷도 신발도 모자도 가방도 자동차도 큰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조롱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유독 시계에서만 그런 조롱조의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적정 사이즈에 맞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이즈의 시계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시계 크기는 무엇일까요? 손목의 둘레를 잰다? 맞긴 한데 지금 단계에선 땡입니다. 그보다 우선인 단계는 손목에 어디에 찰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아무 목적 없이 시계 매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해보고 시착도 해보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점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계는 여기다 차는 겁니다 하면서 기껏 올려놓은 이 시계를 이 높은 곳까지 친절하게 밀어 올려주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는데 왜냐고요? 이제 정석적인 위치가 틀려서가 아니고 시계 착용 위치는 솔직히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고, 이 위치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차던 위치가 있다면 그곳에 차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으면서도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척골의 아랫부분에 살짝은 핏되게 착용을 해주는 것도 시도는 한번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의 평균 손목 둘레를 검색을 해보니까 16.1cm 정도가 평균 손목 둘레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적의 시계핏을 찾기 위한 방법은 둘레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계의 헤드, 그러니까 대가리가 핵심 척도이기 때문에 손목의 넉넉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얼추 재보면은 6cm 정도인 건데, 이 현실은 마인크래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사 떨어지는 이 양쪽 부분을 감안을 해서 5cm 안에 들어오는 시계를 찾으면 이쁠 것 같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시계 사이즈가 이 5cm 안에 들어오면 다 되겠네? 싶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방간을 피하는 방법은 러그 투 러그에 있습니다. 분명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시계를 사러 가서 구경하게 되면은 시계 사이즈를 묻곤 했습니다. 당연히 케이스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러그 투 러그입니다. 러그는 이 시계와 시계 줄을 잇는 다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 러그에서 이 아래쪽 러그까지 이 양 러그의 직선 길이가 바로 러그 투 러그인데, 당연히 가서 착용해보는 것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만 그 전에 러그 투 러그도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방간을 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즐겨 차던 문어치가 작지 않은 시계인 건 사실인데 러그 투 러그가 48mm이고 아까 말했듯이 넓적한 부분이 50mm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방간 커트라인인 거죠. 되게 좀 꽉 찬 핏이긴 하나 시도해볼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까지의 가이드는 방간을 피하는 방법이었다면 최적의 핏은 과연 어떨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어치를 찬다고 했을 때는 러그 투 러그가 48mm인 거죠. 문어치는 제 손목에 거의 가장 꽉 차는 핏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블랙베리 41 모델도 마찬가지로 좀 꽉 차는 핏이죠. 역시나 이 시계는 제가 예전에 커스텀을 했던 SKX009 모델인데요, 이 시계는 이제 알이 큰데 러그 투 러그가 짧아. 그래서 이제 러그 투 러그가 작기 때문에 방간의 느낌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제 오리스의 다이버 모델들도 러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는 이 사이즈의 시계들이 저한테 잘 맞는 시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알이 작은 시계들을 차고 나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약간 바둑알 간지를 누려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손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내 손목이 더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만족 때문에 바둑알 간지를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스톡의 MTBR 모델입니다. 사이즈에서만큼은 정말 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계였습니다. 베젤이 있다 보니까 시계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가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시계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런 드레스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사이즈를 너무 크게 가져가진 않는 걸로 적당히 작은 사이즈가 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착용해본 시계가 제 기준엔 그렇게 많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드레스워치에서는 이 38mm 사이즈의 시계가 제 손목에 정말 잘 맞는다 생각을 했었고요.
다이버 시계는 역시나 블랙베이 58이 가장 최적의 사이즈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크기는 사실 남이 정해줄 수는 없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예뻐 보이는 크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봐도 졸라 방간 뜬 것 같아서 어디에 올리기도 뭐하고 그럴 때 남들이 볼 때 커 보이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내 눈이랑 비슷한 위치에서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거나 맞은편에서 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시계가 너무 나한테 크지 않나? 작지 않나? 라는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울을 앞에 두시고서 이렇게 비춰보시면 제3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것이 현실적인 크기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셀카를 한 번씩은 찍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시계 고를 때 실패하지 않은 방법 2편인 최적의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조금 더 속 얘기에 대해서 브랜드를 선택할 때 나한테 맞는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브랜드를 선택할 때 이런 성격인 사람은 이런 브랜드를 선택하면 망한다, 성공한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나의 직업, 나의 옷 스타일에 대해서 맞춰서 볼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버더치TV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